네,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꼭 살아남으셔서 올해 수익률 높게 가져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해주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급락했는데요. 나스닥이 커렉션 모드에 진입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그 나스닥 2.61%를 하락하면서 초반에 이제 관세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오르다가 그 이후에 한 달간 관세 유예에 대한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도 1.78% 하락했는데요.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간신히 지금 200일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아직 200일선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근데 반면에 나스닥은 200일선이 깨졌어요. 여기 보시면 200일선 여기 있는데 이 200일선 아래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나스닥은 지금 작년 2023년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양쪽의 어떤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 10월경인가요? 이때 한번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이평선 위로 놀고 있다가 다시 한번 20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 채널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지가 내일 결정될 운명인데요. 내일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넌팜 페이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실업률은 저번과 같이 4.0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 넌팜 페이롤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비농업 분야 그러니까 농업 분야는 빼고 나머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고용이 얼마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높게 나오면 당연히 경제가 호조라는 거고 낮게 나오면은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하드 데이터인데요. 15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엊그저께 ADP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이것도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이 저점을 이루고 반등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탐리가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삼리는 이번 주에 저점을 찍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켓 bottoming this week라고 했죠. 이번 주 특히 금요일에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왜 그렇게 보냐면 고용 지표가 아까 15만 6천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뉴스긴 한데 그게 오히려 고용 데이터를 면밀히 보는 게 바로 페드잖아요. 페드가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조성되면서 오히려 지금 빠질 대로 빠진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시장에 뜨거운 감자죠. 트럼프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트럼프가 4월 2일에 이제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월 2일을 데드라인으로 박아놓고 있어요.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약간 뭐 과장해서 표현하면 서커스 아니냐. 지금 정치계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이슈가 퍼지고 있고 뉴스에서도 대석특필되고 있는데 시장은 사실은 서커스가 아니거든요. 시장은 만약에 관세가 진짜로 이렇게 계속 쭉 간다면 전 세계가 거의 동반 침체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상정해 보긴 좀 어렵겠죠. 정치계에선 재밌는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과연 이렇게 실행이 될 것이냐.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바로 수개월 내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가 리세션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서 지금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의 어떤 블러핑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브로드컴이 지금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16%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매출과 실적,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 지금 장인데요. 시간 내에서
약 13% 급등한 202달러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날에 사실은 장 시작 전에 마벨의 주가가 실적이 났잖아요. 근데 마벨도 이 브로드컴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 업체죠. 근데 마벨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실망감으로 어제 반도체 주가가 다 같이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포함해서 브로드컴, 반도체 주가가 특히 세게 때려 맞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내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10시 반인가요? 오늘 밤 10시 반에 나오고 실업률 10시 반에 나오는데 이게 주가의 어떤 반전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탐리가 한 말인데 탐리는 이번 주에 바텀 아웃해서 한 5월까지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보복 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지금 나스닥이 지금 10% 넘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빠졌거든요. 정확히 한 10% 가량 빠졌고 S&P는 지금 7% 가량 빠졌는데 여기서 떨어진 거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오르면 다시 전고점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랠리를 탐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탐리에 대한 기사인데요. 강력한 한방 최대 15% 급등이 바로 그 얘기고요.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최대 15%의 증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탐리가 잘 맞추긴 하는데 지금 되게 소수설이에요. 대부분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탐리의 말이 또 한 번 맞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주가는 아직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뉴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원 반영되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관세의 어떤 악재와 함께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에드 야데니 교수도 상당히 재미있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미국의 어떤 강세 론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상반기는 지금 4월 2일이 데드라인인 관세와 더불어서 지금 상당히 주가가 차피할 거다. 사이드웨이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제가 레질리언스는 그런 말이죠. 아주 되게 저항을 잘한다. 어떤 악재가 다가와도 지금 경제가 너무 지금 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잖아요. 뭐 재작년에 와 사실 리세션 온다고 엄청 떠들었었는데 결코 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지금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도 낮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덜 떨어지고 있긴 한데 나머지 뭐 하드 데이터들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보실 때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건 옛날 기사입니다. 참고로. 근데 지금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사실 소프트 데이터예요. 소프트 데이터, 근데 하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하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뭐 고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GDP라든지 약간 지금 후행하는 그런 성격을 든 정량적으로 계량화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지금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소프트 데이터가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경제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에 기반한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들한테 뭐 경기가 6개월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들한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심리는 뭔가 하드 데이터보다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쭉쭉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뭐 관세에 대한 기사가 맨날 뉴스에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불안하고 기업가들이 불안한 거예요. 투자를 꺼리고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심리 테스트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먼저 쫙쫙 바닥을 찍고 막 내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반면에 하드 데이터는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 데이터마저 꺾이기 시작한다면 진짜로 그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고 페드가 금리 인하에 나설 충분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가 견조하다 이렇게 보는 게 에드 야데니 교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경제의 어떤 견조함이 하반기에 이뤄서 S&P 500을 다시 한번 7천까지 끌어올릴 거다. 지금 5,700선에서 지금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걸 뚫고 내려가서 뭐 5,400까지 떨어질지 개인적으로는 5,700, 200일선에서 한번 지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뭐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분할 매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1월, 2월부터 한번 이렇게 좀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를 주기를 좀 길게 가지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조금씩 사시라 이렇게 권해드린 바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런 말 저도 이제 그냥 예측하는 거니까요. 예측은 누구나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되 한 번에 많이 태우지 말고 조금씩.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적어도 한 4월 초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출렁일 때마다 어저께도 뭐 지금 뭐 급반등했다가 바로 또 막 급 하락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전략을 그게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에드 야든이나 탐리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 또 트럼프 관세 그 하드 데이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가져왔는데요. 고용지표 오늘 밤에 고용지표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뉴스나 전망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